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허준 기자, 거시경제에서 정부는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물가 수준은 국민 전반의 생활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향상보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더 빠르면 삶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물가를 측정하는 두 가지의 지표를 소개한다. 첫 번째 지표는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인플레이션율이다. 만약에 샌드위치만 생산하는 국가가 있고 2020년 기준 샌드위치의 가격이 2,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2020년에 그 국가가 샌드위치를 3개를 생산한다면 그 국가의 GDP는 6,000원이 된다. GDP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또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된다. 하지만 가격만 상승했는데 GDP가 상승해서 국민 전반의 삶이 나아졌다고 하면 논리의 오류가 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샌드위치를 3개만 생산하는데 가격이 3,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2021년의 GDP가 9,000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명목 GDP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실질 GDP라는 개념이 있다. 실질 GDP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 연도의 물가로 모든 연도의 물가를 고정시킨다. 예를 들어 2020년을 기준 연도를 설정하면 2021년의 샌드위치 가격도 2,000원으로 설정한 뒤 생산량은 2021년 수준으로 곱하는 것이다. 생산량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실질 GDP는 같다. 실질 GDP가 증가하기 위해선 오직 생산량의 증가가 필요할 뿐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 100을 곱하는 것이다. 2021년도의 명목 GDP는 앞서 본 대로 9,000원, 실질 GDP는 6,000원이다. 2021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한편 기준연도인 2020년도는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다. 이제 2021년도의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수 있다. 2021년도의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도의 GDP 디플레이터에서 2020년도 GDP 디플레이터를 빼놓은 그 값을 2020년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는 것이다. 보다 상식적으로는 100, 2020년도 GDP 디플레이터에서 150, 2021년도 GDP 디플레이터까지 몇 % 상승했는지를 구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율은 50%다. 다른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다. 영어 약자로는 CPI로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CPI는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 즉 재화 묶음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배추와 쌀을 옥수수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러한 가중치도 반영한다. 그리고 각 재화의 가격을 조사한 뒤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시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삼고 재화는 쌀과 배추에만 한정한다. 2020년도에 쌀은 1가마니에 5,000원, 배추는 1포기에 3,000원이었다고 가정한다. 2021년도에는 각각 6,000원, 3,6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쌀은 3가마니, 배추는 1포기를 소비한다. 2020년도의 재화 묶음 구입 비용은 18,000원이다. 2021년도의 재화 묶음 구입 비용은 21,600원이다. 이제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방식대로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면 20%가 도출된다. 두 지표 모두 많이 활용되나 통상적으로는 CPI를 인플레이션율 계산에 더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CPI는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소비자는 가격이 내린 재화를 더 사고 가격이 오른 재화는 덜 산다. 재화의 묶음 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현실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물가 지수를 구하려면 소비자 지출 행태 조사를 더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